열이 39도가 넘어갔고 신장염. 원형 탈모를 인생에 2번 겪었는데요. 2번이나요? 거의 만취가 된 상태로 공사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는 꼭 보이잖아요. 제가 그게 집인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엄마가 그날 굉장히 많이 우셨거든요. 오늘 주제가 정확히 다시 알려주세요. 인권위에 제소할 만한 얘기들부터 해서 지역이 분명히 서울 근무지였는데 여수에서 근무할 수 있냐. 네, 국민약골 완결판. 이거 누구 건지 왠지 예상이 가는 것 같은 그런 키워드네요. 자, 2번째, 스트레스 무시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당연히 무시하면 안 되죠. 이건 누구 걸지 궁금합니다. 자, 3번째, 정리벽. 정리벽이랑 스트레스는 무슨 관계일까요, 도대체?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구 건지 왠지 예상이 가는 국민약골 완결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로 쳐다보니까 좀 민망하네요. 그래요? 네. 왠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지금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또 있으신가요? 저희 그 직원 호텔 그룹에서 매년 직원 행사를 크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직원들이 서비스 직원들이기 때문에. 무슨 행사인가요? 그러니까 직원 그 노고 뭐 인정 파티 뭐 이렇게 하거든요. 행사에서 그거를 일주일을 해요. 그리고 호텔이 문을 닫는 날이 없고 또 야간 근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직원들 다 참여해서 하게 하려면 이제 거의 프로그램이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뭐 밤 늦게까지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며칠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 모든 호텔 그 같은 호텔 계열사에서 일주일 동안 그걸 다 진행을 하게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일주일짜리 행사니까. 그래서 처음 호텔 그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행사 준비를 하는데 거의 2주 정도를 한 11시 퇴근하고 말했던 것 같아요. 준비 때문에.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그때가 6월 달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평창 그 동계올림픽 하는 데거든요. 너무 추워요. 6월 달이었는데도 너무 비 내리면 너무 추운 거예요. 감기 걸린 것처럼 몸이 으슬으슬하고 추운 상태로 행사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가 이제 강원도니까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진짜 몸살 너무 심하게 걸린 것처럼 춥길래 이제 몸살 감기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집에 갈 생각은 안 하고 기숙사에 있었는데 누워있다 보니까 그 약 먹은 걸 다 토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진짜 안 좋으셨구나. 이거 조금 아닌 것 같다. 이 감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동생이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바로 응급실을 갔는데 열이 39도가 넘어갔고 응급실 들어가서 이렇게 열 재잖아요. 열 재자마자 거기서 너무 놀라서 당장 이거 염증 너무 심하고 이래서 이거 잡아야 된다고 바로 진료해야 되니까 입원 수속 발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많은 그 대학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1순위로 진료를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어디가 아팠던 거야? 염증, 신장염.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때 일주일 입원하고. 여성분들이 좀 많이 걸리는 맞아요. 그런 되게 거죠. 아픈데 이것도. 신우염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이고. 아니,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신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좀 진짜 웃을 수가 없는. 이게 맞아요. 제가 정상이에요, 여러분. 야, 박 선생 진짜 까면 깔수록 인생 참 다이나믹하다. 아이고. 네, 그때는. 근데 그게 좀 재발 가능성도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으셨어요? 재발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세네. 네, 건강 잘 챙기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괜찮다니까. 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번째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리벽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누가 정리벽을 갖고 계신가요? 저예요. 정리벽을 갖고 계세요? 네. 네, 이걸 보면 저희 엄마랑 아빠가 굉장히 비웃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집안 내대로 다들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러면. 그렇죠.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책상 정리하고 막. 근데 이거는 이제 건강 관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내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생겼던 해프닝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교통사고 2번이 좀 그랬지. 크게 났었던 네?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 이거는 정말 지나간 일이니까 네. 그때도 죽을 뻔한 고비를 좀 넘겼던 에피소드인데 오늘 주제가 오늘 정확히 다시 알려주실래요, 저한테? 사건 사고. 죽음인가요? 사건 사고. 삶을 돌아보는 아, 예.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이후로 제가 술을 한동안 끊었었어요. 네. 20대 때 벌어졌던 일이라서 예. 그래가지고 술을 한동안 끊고 나서 제 상태를 모르고 나서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날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고 그래서 동료들이랑 신나게 회식을 엄청나게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날이 이제 30대가 넘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네. 이게 체질이 바뀌었는지를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마시고 나서 거의 만취가 된 상태로 네. 집에 오는데 정자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는 꼭 보이잖아요. 있지. 네. 놀이터와 함께. 제가 그게 집인 줄 알고 착각을 했던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보면 안 되는데 남친이 저도 많은 곳에서 잡았습니다만 여기는 조금 위험한데. 자진 않았어요. 다행히 예. 그날 이제 우산이랑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가방이랑 우산을 정자 의자에 너무 가지런히 내 방인 줄 알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잠깐 앉아 있다가 집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걸 안 들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보더니 효진아 도대체 너 그건 왜 안 가져왔어? 그래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찾으러 엄마랑 같이 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엄마가 그날 굉장히 많이 우셨거든요. 우셨어요? 왜냐면 한 번도 술을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케이스라서 네. 네, 그날 좀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술을 좀 적당히 마셔야겠구나. 나랑 술은 잘 안 맞는 거구나라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근데 그 다음날 딱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데 이게 8인지 3인지 잘 모르겠고 냄새는 너무 나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날 막 알잖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 808 네. 마시고 뭐 그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밖에서 자는 일은 나한테 그렇게 희귀한 일이 아닌데.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배틀인가요 지금? 아니 오늘 주제는 건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아니 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냐 그거 아니고 음주 얘기 아니고요. 건강이죠. 네, 오늘 주제 건강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주제 그런 에피소드는 한 번씩이나 있으실 거예요. 네. 다들 예, 숨기고 그럼요. 있어서 그렇지. 한 번이 아니니까 문제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다 겪고 나서 네. 잘 지내면 되는 거죠 뭐. 네, 맞아요. 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다시 건강해졌다. 네, 그렇죠. 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건강이다. 건강. 네,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상원 과장님 에피소드. 저는 좀 황당하기도 하면서도 좀 네. 슬픈 그런 일인데 슬퍼요. 또 전에 슬퍼요? 예, 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이제 그 나갈 때가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있었을 시점이 네. 있었는데 그 영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삼자물류 쪽 담당하시는 영업 매니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적 압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업무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제 발주처들의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늘 웃고 다니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좀 상당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이고. 원래 그렇게 크게 지병을 갖고 계시는 분은 또 아니었어요. 물론 뭐 술 담배 하시고. 물론인가요? 네. 네. 어느 날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입원하셨는데 신장부터 해서 거의 뭐 암 쪽 이렇게 갑자기 급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명명이 기억 안 나는데 그거에서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병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날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굉장히 뭐 당황했었죠. 네. 그 멀쩡하던 사람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으니까 네.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한 방에 훅 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의 이제 기관의 어떤 그
불균형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병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순간 그냥 훅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야, 영업하는 사람들 진짜 힘들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론을 내리셨나요? 규칙적인 음주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규칙적인 생활이죠. 잦은 식생활, 건강검진 뭐. 그런 거, 예. 건강검진 표 보면서 얼마나 스스로 네. 안도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아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안도가 아니라 자신감. 예. 안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 참 건강이 진짜 최우선입니다. 예, 그럼요. 진짜. 다들 건강 뭐 몸적 신체적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 건강도 그렇고 정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근데 오늘 불은요 사실 뭐 이게 건강과 스트레스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기 나는 고백을 해주신 우리 김책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죠 지금? 네. 내가 늘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늘.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종종 그 정자를 지나시다가 뭐 혹시 지저분한 게 있어요? 다행히 이사가를 가서요. 지금은 거기가 많이 더러워졌겠네요. 아, 그쵸. 치워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직장인의 건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취준생들도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이제 취업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엄청 또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만성 피로 항상 피곤하죠. 그리고 소화기 질환을 취준생들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원형 탈모. 20대인데 원형 탈모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걸려본 적 있어요. 원형 탈모를요?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디 뒤쪽 뭐 이런 네, 데? 그러니까 저도 몰랐고 네.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니까 여기 탈모 있으시네요. 이래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티가 많이 나던가요?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서 더 몰랐어요, 사실. 아, 그걸 어떻게 체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머리 숱이 너무 많이 빠졌던 아이고. 게 있었고 이제 제가 머리 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보면 이게 많이 줄었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타임이어가지고 스스로? 네. 그리고 그때 막 피부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가서 그냥 한번 병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발견이 돼가지고 혹시 그것도 그분 때문인가요? 자주 등장하시는 그분? 네네. 그분이 참 많은 걸 주셨네요. 많은 그분 덕분에 정신력이 강해진 것도 있어서 오히려 언제- 끝을 보니까 이제 다른 건 버틸 수 있는 뭔가 그런 네. 언젠가 한번 꼭 고맙다고 해주고 싶네요. 고맙다고 하고 뭘 꺼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과장님도 뭐 이런 경우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원형 탈모를 인생에 2번 겪었는데요. 2번이나요? 네, 한 번은 이제 중학생 때. 중학생 때요? 학업에 중학생 대한 때?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 때문에 아이고. 제 집에서 혼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부교사이신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을 맞추기에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수리 한가운데 이만큼이 빠지더라고요. 정수리에? 네. 아이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허락받고 모자 쓰고 다녔어요. 중2 때부터 3 때까지. 그렇게 다녔었고 작년에 작년이요? 네, 여름에 이제 대학원 생활하면서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는데 이것 좀 불안하다 했어요. 그때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쎄한 리마인드. 그 아침에 샤워할 때 저녁에 샤워할 때 한 번씩 그때 그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겠죠. 네. 학교에서 일어났던 네. 그 기억이 이제 계속 사람을 들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애매하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뒤에서 누가 보더니 야 머리 빠졌더라. 그래서 이 귀 뒤쪽 쪽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치료를 안 받았고요. 극복하였죠. 근데 되게 독특한 경우인 것 같은 게 직장인이신데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학업 스트레스로 맞네. 맞네. 공부를 포기해보는 건 어때요? 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운동으로 금방 그러니까요. 떨쳐내시는데. 근데 그 정확한 이유가 학업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죠. 원인은 결국엔 이제 저희 부모님 또는 이제 교수님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사실 취준생들한테 스트레스는 이런 그 과장님이 더 도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겨내는 방법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잊어야죠. 진짜 있는 거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아까 김책임 얘기했다시피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빨리 그걸 떨쳐내는 것만이 방법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하건 취미를 해서 막 뜨개질을 하던 뭘 하던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아마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 합격 문자 불합격 문자 날라오는 거 뭐 여러 가지 단계에서 발생하잖아요. 엄청 스트레스죠.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검사, 면접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저도 한 원서를 한 47개 정도 써봤고 정확하게 47개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거를 어떻게 잊어먹겠어요. 예. 47개보다 더 쓸 수 있는데 그 전에 다행히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해서 다녔을 수 있을 뿐이지 그 47개 중에 45개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때마다 그게 이제 2달 상간, 3달 상간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힘든 게 그때 느껴져 그 불안감. 여기서 한번 부러지면 내 인생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막연한 불안감. 그렇죠. 사실 그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거를 극복하기 훌륭한 무슨 대안이라든지 방법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불안 또 술 먹고 불안 술 먹고 학점을 그렇게 높게 찍었던 그 유일한 몇 개 안 되는 학기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그렇게 마셨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울고 아유 그래서 있는 게 답이다. 네,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집착하고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근데 그 말이 그렇지 말이 쉽게 되나 그게 안 되지. 이해해요 충분히. 과장님은 혹시 추천해 주실 방법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취준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스스로는 그 좀 많이 다른 사람을 많이 신경 안 쓰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수많았던 에피소드를 봐도 자존감 가득 있고. 근데 사실 이런 스타일이 진짜 스트레스는 잘 이겨내고 많이 안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안 듣고 싶은 말 안 듣고 누가 시키면 그냥 흘려보내고 이런 거 그런 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저한테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요소인 것 같고 뭐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배려해라 뭐 남을 생각해라 이렇게 배우는데 가끔은 이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취업 시험장에 가면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말해보세요 했는데 괜히 내 생각을 제대로 확실하게 다 말하면 저기서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 그리고 또 테스트 중에 뭐 스트레스 내성을 평가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 그 얘기 들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닌 것 같으세요? 왜 아니냐면 그 사람이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런 스트레스 내성 면접을 받는 거일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자기네 회사에 있는 그런 상황이 진짜 그렇게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라면 시스템을 쓰도 고치든 아니면 업무 분장을 새로 하든 해서 그렇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도 시원찮은 판에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게 역량처럼 돼버린 거야.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 그런 역량이 우수한 사람이 와가지고 가장 빡세고 힘든 환경 속에서 편하게 살아남게 하겠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난 모르겠어. 물론 뭐 영업 환경이 어렵고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지 처음부터 거기에 내성이 강한 사람을 핏할 수 있게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조금 많이 아쉬워요 진짜 생각을 하면은.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압박 면접? 이쪽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뭐 압박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열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먼저 첫 번째 우선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문들이 본인이 좀 당황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수 있는 그런 무례한 질문들이 간혹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예.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차라리. 면접관의 문제,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을 무례하게 던지면 저 사람이 무례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떨쳐버리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 같고. 동요하지 마라. 네, 무례한 면접관한테 왜 무례하세요? 라고 화를 내버리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면접 자리에서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도 항상 후보자들 면접 가기 전에 팁을 줄 때도 네. 압박 면접이 어느 정도까지 오는 경우가 있냐면 지역이 분명히 서울 근무지였는데 저쪽에 여수에서 근무할 수 있냐라는 식의 질문을 하는 황당한 질문들도 간혹 계세요. 네. 정말 면접 자리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네, 저는 서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수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하고 차분하게 대답하고 라고 넘겨야지 이렇게 네, 툭 하고. 넘겨야 돼요. 사실 면접관들이 알거든요. 이 사람이 황당할 거라는 걸 알고 그래요? 네,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황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자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답을 할 때도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나를 한번 떠보는구나, 나를 한번 시험해보는구나 라고 하는 마인드로 그냥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경력직이면은 이제 굴러먹은 어떤 짬이 있어서 맞아요. 대충 그럴 거다 아니랄 거다를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기는데 아마 아무래도 경우에. 이제 신입으로 처음에 회사라는 곳에 와서 면접을 보시는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우리는 압박 면접합니다라고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엄청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질문을 나한테 물어본 의도가 뭔가 네. 나한테 저 사람 왜 저러나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발생을 해요. 우리 거의 풍문으로 알잖아. 어느 기업에 어떻게 가면은 뭐 어디 취업 고객이든 어느 사이트 통해서 원래 압박 면접 맞는 곳이래요. 뭐 이런 거라든지 예, 맞습니다. 뭐 마음에 담아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기업이 대놓고서 저희는 압박 면접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없지.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신입 지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면접자들도 그 자리에서 면접 질문을 생각해서 던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뭔가 인터넷에서에 있는 질문들이 나한테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마시고 그렇지.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질문으로 저렇게 했을까라는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동의하시나요? 뭐 동요하지 말라 이런 것. 네, 동의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우선 압박 면접 자체가 스트레스 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진 않고요. 그것 때문에 보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그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저희가 이제 호텔 서비스 교육을 할 때는 네. 아시다시피 호텔에 오시는 고객들하고의 그 컴플레인 지수가 컴플레인이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저 사람은 너 개인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 화가 났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좋은 맞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나한테 화나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면접하러 가신 분들도 압박 면접에 들어오는 거나 그 면접관이 그렇게 질문할 때 저 사람은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만드는 것 뿐이지 나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나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나랑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감정은 크게 이렇게 부딪힐 만한 이유가 없고 부딪힐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답하시면 돼요. 저는 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제 압박 면접이라는 테두리를 둘러서 포함을 했지만 이제 네.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부류의 압박 면접은 대놓고 무례한 컨셉을 잡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역량을 보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주어주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무례한 언사로 질문을 하던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뭐 저기 인권위에 제소할 만한 그래요? 얘기들부터 해서
성차별적인 문제 아니면 이제 그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 그게 고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대요. 아. 네, 고의로 한번 어떻게 하나 알아보자. 아마도 그럴 거예요.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보는 게 원래 어떤 그런 그렇죠. 그 취지일 원래 텐데 취지겠지만 이제 그걸 잘못 알아듣고 잘못 사용하는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이 어디 이제 그 면접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덜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곳일수록 그런 경우가 더 그런 많더라고요. 회사는 그냥 면접을 보고 보지 마세요. 면접 보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네, 그래 맞죠. 네. 네. 근데 뭐 어쨌든 만약에 내가 너무 거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동요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한데 요즘에 TV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유리 씨나 아니면은 김숙 씨라든지 네. 뭐 김구라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 상처 받았네, 상처 주네 그런 거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이유리 씨는 그런 건 제가 걱정할게요. 뭐 이런 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를 탑재하고 있으시면은 그런 경우라도 이제 유연하게 막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 너무 또 굳이 막 저자세로 막 그쵸? 그럴 필요는 없는 그럴 거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라는 그 위치가 사실 절박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 잘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상식선 안에서 본인이 대답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답이라고 하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면접 볼 때 자기를 숨기고 다른 사람으로 내가 면접 봐서 회사를 통과하고 그러면 네. 회사 생활을 계속 다른 사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그 취업 면접을 보시는 그 분들은 어렵지 않냐는 얘기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게 가장 그 면접을 통과하는 데 더 좋은 그럼요. 방향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직장을 구하고 싶은 이유가 사실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네.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사실 직장도 구하고, 근데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정신적 건강이나 신체적 건강이나 행복하고 싶으니까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그만큼 본인이 지키고 싶은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아, 마무리 훈훈하네. 아이고, 네. 여기 되게 추운 겨울인데 네. 참 훈훈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역시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뭐 취업도 잘 되고 본인의 행복한 삶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에 참 따뜻하게 하죠. 좋으시죠? 네, 멘탈 잃지 않도록 저희 방송이랑 함께 따뜻하게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